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의 책은 박소영, 이찬 저자의 밀레니얼은 처음이라서입니다. 지속적으로 밀레니얼 세대에 관해 많은 책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조직에 X세대, Z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이 함께 공존하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로가 가진 가치관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공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밀레니얼은 처음이라서입니다. 두 명의 저자 소개를 먼저 하자면 박소영 저자는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지만 지금은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프로 이직러라고 합니다. 시중에 많은 책들에서 젊은 세대를 규정하는 말들에 대해 그게 아닌데 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하고요. 공동 저자인 이찬 저자는 브런치 밀레니얼 탐구 생활 인터뷰를 연재하며 직장에 재직 중인 밀레니얼 세대 100여 명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를 바탕으로 기성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갈등을 취재하던 도중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서 본 그들에 대한 규정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그 후 강연을 통해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등을 밝히고 전파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명의 저자는 현재 브랜드 마케팅 컴퍼니 존버드를 공동 창업해 스타트업의 초기 마케팅 빌드업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두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이야기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직장에서 원하는 것은 6가지라고 합니다. 공정, 효율, 존중, 가치, 성장, 안정인데요. 밀레니얼이 생각하는 이 6가지의 원칙은 어쩌면 조직 내에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의사소통의 부재와 생각의 차이가 조직에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평적 문화 조성을 위한 호칭 바꾸기 등의 제도가 있지만 결국 밀레니얼 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제도 변화가 아닌 진정한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파트 1, want, 밀레니얼은 어떤 직장을 원하는지, 파트 2, how, 밀레니얼은 어떻게 일하는가, 파트 3, what, 조직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로 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 명의 작가가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한 이야기 중 결국 조직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정답은 이 책에서도 완벽하게 찾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조직의 시스템과 성격에 이 책에서 나오는 사례들,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요즘 이런 게 좋다던데 요즘 친구들은 이래 라고 단정 짓고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대 간의 낙인을 찍어가면서 행동하는 조직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파트 1부터 소개를 하자면 파트 1은 앞서 말씀드린 6가지의 키워드 공정, 효율, 존중, 가치, 성장, 안정의 키워드에 맞는 회사를 밀레니얼 세대는 좋아한다고 합니다. 나는 스펙을 만들어서 겨우 최종 면접의 기회를 갖게 되고 면접을 보아서 합격을 했는데 입사를 거절한 최유리 씨의 사례가 나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옆에서 들은 아빠의 취업 청탁으로 무늬만 면접을 보고 온 사례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최유리 씨는 자신이 그 회사를 들어가도 결국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을 것 같기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이라는 단어는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평한 것이라기보다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노력에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효율을 좋아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유연 근무제, 탄력 근무제를 선호하며 업무용 메신저로 이야기하는 것, 연차를 쪼개 쓰는 것 등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회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퇴근 후에 정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하겠다는 말을 먼저 하고 하는 연락은 밀레니얼 세대들도 이해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존중의 키워드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학교 체벌이 폐지된 교내 민주화 속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은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도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의 매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리더십 전문가들은 그들을 존중해 주면서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또는 해결하지 못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회사를 밀레니얼 세대들은 원한다고 합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따르면 1년도 되지 않아 퇴사한 신입사원의 비율이 25%, 4명 중 1명의 꼴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주요 사유 중 하나는 맡은 일에서 흥미나 의미, 비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켈리 글로벌 산업인력 지표에 의하면 젊은 직장인의 51%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면 연봉이 줄거나 직위가 낮아져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들은 직장에서 자아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들은 일의 의미를 통해서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몸담는 직장에서 진정한 자신의 의미, 일의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다섯째,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좋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되고 싶은 멘토와 본보기를 직장에서 찾고 싶어 하며 상반기 순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은 아니라고 합니다. 목표 지향적이고 성장 욕심이 강한 밀레니얼 세대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3년, 5년 후를 바라볼 만한 본보기가 있는지 성장할 가능성을 제공하는지를 보는 것이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직 문화에서는 이 세대들이 조직 안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의 목적과 중요성을 사업 전체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회사와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확인시켜주고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월급 루팡을 꿈꾼다고 하지만 그들은 성장할 기회가 있다면 시간과 돈, 열정을 불사르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회사를 밀레니얼들은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2019년 딜로이트 밀레니얼 서베이에서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 중 63%가 자신의 목표 5가지 중 하나로 높은 연봉과 부유함을 뽑았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밀레니얼 세대가 가진 목표는 세계 여행,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일 등 주로 이런 것들이 차지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직장을 우선순위로 두게 되었고, 어쩌면 취업 경쟁률이 높은 이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학자금 대출 등 사회 초년생이 되자마자 빚을 떠안고 직장 생활을 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기에 더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의 안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성장 가능성과 더불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면 돈을 택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파트 2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모두 저마다 다른 재능과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2가지 조직이 나오는데 위계 조직과 역할 조직이라고 합니다. 제조업처럼 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실무자들은 하달받은 일을 잘 해내는 위계 조직에서는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적절한 인재이고 실리콘밸리와 스타트업처럼 자신에게 맞는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역할 조직에 맞는 인재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들에게 맞는 직업을 잘 찾아가는데 계속 고민하고 정보를 모으고 노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래스 101이 신입사원 가이드북을 만든 것처럼
필요하다면 회사에서 가져야 하는 매너, 행동 양식 등을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적절하게 잘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들은 무조건 반항하지 않고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단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들은 버릇이 없어, 상식이 없네, 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오히려 세대 간의 의사소통의 부재와 충돌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들은 합리적인 원칙과 규율 속에서 일의 재미와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게리 피사노 교수는 위계가 없다는 것이 리더십 부족을 의미하지 않으며 수평적 조직일수록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넷플릭스 문화처럼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는 밀레니얼들에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실패해도 용인해주고 격려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밀레니얼 세대들과 함께 공존하며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조직이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브랜딩입니다. 기업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브랜딩인데요. 하나의 강한 브랜딩은 팀원을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키라고 합니다. 공통의 기업과 비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를 위해서 팀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일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 샌드박스, 에어비앤비, 레드불 등 자신들만의 기업 문화를 가진 회사들의 사례가 나오고 있고 그 속에서 사원들을 성장시키는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팀을 만드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의 리더십은 착한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지만 개개인에 대한 동기부여를 적절하게 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개성을 잘 파악하여 팀원들에게 맞는 피드백을 주면서 맨유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변한 건 시대, 변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라는 에필로그의 제목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변해야 함을 인지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조직, 사회, 가정에서 공존하고 상생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 박소영 이찬 저자의 밀레니얼은 처음이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